안녕하십니까. 엑셀로 배우는 수학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데이터 입력과 편집기 다루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입력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고 편집하는 어떤 기본 툴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 처음에 보시면은 워크시트의 셀 다루기입니다. 자, 요것이 우리가 워크시트라고 그랬죠. 여기 워크시트인데 셀을 다룰 때, 자, 한 개의 셀을 선택할 때입니다. 한 개 있을 때는 원하는 셀에 가서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 셀이 선택되겠습니다. 여기 한 개의 셀을 선택할 때 방법이고, 두 번째로 여러 개의 셀을 선택할 때입니다. 여러 개의 셀을 선택할 때는 전체의 셀을 선택할 때는 이 부분 있죠. 요거를 클릭하면은 여기 전체의 셀이 선택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행 있죠. 사행. 요거 사행이죠. 사행의 전체를 셀을 선택하는 행 번호에다가 클릭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행 전체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열 전체를 선택할 때는 C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C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이 선택된 상에서 색깔도 열 수 있고 글자 크기도 조절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자, 대각선으로 여러 개 셀을 할 때는 마우스 왼쪽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만큼 들어가시면은 원하는 만큼의 셀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열로 들어가면 원하는 만큼의 열을 선택할 수 있고, 만약에 행을 마우스 왼쪽 클릭하셔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 원하는 만큼의 셀을 선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을 선택할 때 연속적인 셀이 있죠. 만약에 요거를 시작해서 요까지 선택한다고 할 때 첫 번째는 마우스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상태에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Shift가 연속적인 자료를 이렇게 정할 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해주면 됩니다. 정말해서 시작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릅니다. Shift 키 누르고 그 다음에 끝에서 마우스 왼쪽을 눌러주면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인 자료는 항상 Shift 키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자료는 컨트롤 키를 누르랍니다. 그래서 시작, 끝, 중간, 경류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죠? 시작, 중간, 경류, 끝 요 4개만 따로 정할 때는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시작, 중간, 경류, 끝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잘못됐죠. 자, 시작에 가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중간, 경류, 끝 하면 뭐가 됩니까? 선택이 되겠죠. 시작, 다시 시작, 컨트롤 이러면 4개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뒤에 그죠? 뒤에 합을 더할 때 연속적인 자료가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진 자료에 합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컨트롤 시프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속적인 자료는 시프트. 그래서 여기서 여기다가 시프트를 하면은 요 시작과 끝을 통하는 가로 세로의 전체 자료. 그 다음에 여기서 시프트 눌러주면은 이 자료. 그 다음에 컨트롤 눌러주면 컨트롤 하면 이렇게 그죠? 부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과 시프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걸 1이라 합시다. 요걸 2라 하고 3이라 하고 4라고 합시다. 그죠?
자, 그럼 연속 자료에 대해서 1, 2, 3, 4 이렇게 씁시다. 자, 그러니까 자료 합을 더할 때 영역을 정할 때 우리가 방식입니다. 런 합니다. 런 하면서 요 자료에다가 그죠? 이렇게 콜론 있죠? 콜론을 정해서 이렇게 정해주면은 이거는 연속 자료가 됩니다. 이거는 물론 아니겠죠. 그쵸? 그러니까 영역을 정할 때 땡땡 있죠. 그러니까 합산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운 거 썸이죠. 우리가 썸 배웠으니까 썸이죠. 갈로 열고. 자, 여기 자료에서 연속적인 자료는 콜론. 이렇게 정해주면은 이 합이 1에서 4까지 합이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자료는 이렇게 콜론으로 해주고 떨어진 자료는 콤마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콤마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콤마를 해준 상태에서 3 콤마를 해준 상태에서 4 이라면 모든 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죠? 19는 1, 2, 3, 4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에서 모든 자료를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형태에 보시면은 연속적인 자료는 콜론이죠. 그죠? 땡땡입니다. 땡땡. 요거 해주고 그 다음에 자료가 띄어져 있을 때는 콤마로 이렇게 불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 연속적인 자료를 둘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료가 어쨌든 간에 그죠? 띄어져 있을 때는 콤마로 이렇게 하고 정말로 시프트 키의 역할은 콤마입니다. 이제 컨트롤 키의 역할은 콤마입니다. 저 컨트롤은 이 떨어진 자료를 갖다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그럴 때는 콤마고 연속적인 자료 시프트의 역할은 콜론 그죠? 콜론이 땡땡하는 게 있죠. 이걸 이용해서 자료를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선택하는 방법, 이산적으로 선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우스로 뭡니까? 마우스로 선택할 때는 왼쪽 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들어오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진 자료일 때는 그죠? 항상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가지고 조작하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셀을 삽입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1하고 2 사이에 그죠? 새로운 그 행을 하나 엮고 싶죠. 그러면 요 오른쪽에서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여기에 삽입이 있죠. 삽입해주면은 자기 위쪽에 그죠? 이렇게 하나 새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 2 사이 하나 추가가 돼가 있죠. 그 다음에 열도 됩니다. 열돼 있죠. 그럼 여기서 뭡니까? 요 사이에 새로운 뭐가 됩니까? 열을 하나 엮고 싶을 때 삽입하면은 요 사이 왼쪽으로 그죠?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열이 생기고 행이 생기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죠. 삽입하면은 새로 생기고 행도 마찬가지죠. 삽입하면은 새로운 행이 위쪽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우리가 중간에 데이터를 엮고 빼고 이렇게 다룰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시트 요 안에서 그 시트 안에서 그죠? 셀을 잘 다루어야만이 우리가 나중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죠? 선택하는 걸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이거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분적 이름 정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식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자료가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료 이제 정렬시킬 때, 자, 전체를 정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홈에 보시면 중간에 되어 있는 거, 이걸 누르면 자료가 중간으로 이렇게 배열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 배열, 이것도 중간 배열, 그 다음에 이것도 중간 배열. 그러면 전체 열이 뭐가 됩니까? 다 중간 별입니다. 부분을 하고 싶을 때는 마우스를 이렇게 마우스로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해주면 그 부분만 해결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 표시가 요거는 위쪽 있죠. 그러니까 지금 셀이 작아서 그런데 셀을 만약에 크게 이렇게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띄우면 요 A가 있죠. A가 지금 중간이잖아, 그죠? 요걸 클릭하면 위로 붙죠. 이러면 아래로 붙고 이러면 중간에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왼쪽에 붙고 중간에 붙고 이거는 뭡니까? 오른쪽에 붙는 역할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셀 안에 있는 그죠? 문자나 숫자를 배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쪽으로 붙게끔, 요거는 중간, 요거는 아래쪽, 요거는 왼쪽, 중간,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셀이 작을 때는 거의 표시 안 나지만 클 때는 그죠? 보통 뭡니까? 중간에 다 이렇게 해주면 별 탈이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 중 하나가 A, B, C, D, F가 알파벳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전에 안 배웠죠? 이름 상자에서 그죠? 이거를 알파벳 이렇게 정해주면은 요 뭐가 됩니까? 형태는 알파벳으로 표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짝수 같으면은 요거 뭡니까? 이렇게죠? 컨트롤 E 맞죠? 짝수면은 이것도 되죠? 그 다음에 4도 되죠? 요건 없애야 됩니다. 그죠? 다시 2 컨트롤 2 4 그 다음에 8 4 6 10 그럼 짝수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뭐가 됩니까? 짝수 이렇게 이름을 둘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4하고 짝수만 정할 수 있고 이렇게 정하면 이건 알파벳 이렇게 하여튼 우리가 어떤 자료를 그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분류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로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제가 뭘 했습니까? 자, 수식에다가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면 되죠. 이름 관리자 들어가면 자, 이런 게 뜨죠. 자, 통합이고 시트 1인데 시트 1에서 여기 이제 좀 나오죠. 그 편집을 딱 들어가시면은 자, 알파벳이 시트가 뭐가 됩니까? 이렇게 딱 뜨죠. 요거의 시트의 이름은 알파벳이라고 정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짝수는 딱 가보면 그죠? 편집에 들어가시면은 보시면 요거는 뭡니까? 요거죠? 요거네 2, 2, 4 이것은 뭡니까? 짝수라는 이름을 정했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그죠? 데이터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그죠? 이름을 정해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더 없애고 싶으면은 우리가 알겠죠? 여기서 뭐가 됩니까? 삭제하시면 다 없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자료가 그냥 원천적으로 아무 분류가 안 되어 있고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셀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택해서 홈에서 모두 지우기 합니다. 지우기해서 셀은 모두 지우기 다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 입력 방법입니다. 대체 보면 이제 데이터 입력할 때
마우스를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글자를 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엑셀 수학 이렇게 떠버리죠. 자, 그러면 칸에 넘어가죠. 그죠? 근데 요것이 뭡니까? 오른쪽 칸이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즉 E를 치고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됩니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 것은 뭐냐니까 눈에 보이지만은 긴 것은 왼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요걸 갖다가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하면 한 셀이 들어가는데 셀이 그죠? 너무 길거나 짧으면 이제 보기 싫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그 뭡니까? 그럴 때는 열어놓고 뭡니까? 요거 이제 합해 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오른쪽을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죠. 요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여기 이제 이 D하고 E가 병합이 돼서 한 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죠? 글자가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그 대신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문자 1이 있고 여기에 문자 2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개 이런 상태에서 붙이면 어찌 될까요? 이렇게 병합하면 자 읽게 된다 그랬죠. 해보겠습니다. 자 뒤에 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많이 이렇게 있는데 치놔놓고 병합을 잘못하면은 기존 자료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미리 뭡니까? 글자 크기를 생각한 다음에 그 크기만큼 미리 병합해서 입력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글자가 이제 좀 길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미리 병합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가 됩니까? 왼쪽에 붙여서 자료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나무는 관계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자 입력할 때 미리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 돼 있는 자료를 합칠 때는 나중에 있는 자료는 다 사라진다라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글자가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 이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는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좀 글자를 이렇게 밑으로 크게 하는데 넘어가면 보기 안 좋죠. 그럼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 줄 바꾸면 요 열어주면 이 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하나의 셀에 이렇게 뭔가 제목을 열 때 자동으로 줄을 바꿔서 그죠?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그죠? 조절해 주죠. 이제 자동으로 줄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자, 홈에다가 여기 보시면 텍스트 줄 바꿈 이렇게 눌러서 하시면은 안 바뀌었죠? 줄 바꾸면 줄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강제로 바꿀 때 Alt Enter입니다. 강제로 줄을 바꾸고 싶을 때, 자, 여기서 바꾸고 싶다. Alt N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줄을 바꾸고 싶을 때는 Alt를 누른 다음에 Enter 키를 칩니다. Alt Enter입니다. Alt Enter. 자, 여기 보시면은 강제로 줄을 바꿀 때는 Alt Enter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강제로 힘들 때는 Alt 더하기 Enter를 누르면 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바꾸는 거죠. 여기서 이제 텍스트 자동 줄 바꾸면 엑셀이 뭡니까? 그 칸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바꾸는 거고 내가 강제로 그죠? 바꾸자. 동의 대학교에서 바꾸고 싶다. Alt Enter 치면 그죠? 동의 대학교 엑셀로 배우는 수학도 뭐가 됩니까? Alt Enter 치면 이렇게 제가 원하는 쪽에 그죠? 글자를 바꾸실 때는
Alt Enter 꼭 기억하시고 Alt Enter 자동 줄바꿈일 때는 텍스트 줄바꿈을 눌러주면 자동 줄바꿈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 문자 같은 거 입력할 때 있죠. 여기 이제 숫자 입력하는 거는 여러분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한글 입력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셀 조정하고 글자를 이렇게 정돈하고 하는 것도 다 배웠고 이제는 특수 문자입니다. 자, 특수 문자는 한자 기호 같은 것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 특수 문자는 여기 보시면은 입력하는 거니까 여기 한번 동이라고 한번 치보겠습니다. 동이 치고 여기 보시면은 동이라고 치시고 치신 다음에 이제 한자를 할 때는 그죠? 이게 동이에다가 동자에다가 한자 키 하면 그죠? 여기 동이가 있죠. 동이 이렇게 변환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글자를 좀 크게 하고 싶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12포인트니까 16 이렇게 크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자를 하고 싶을 때 한자는 한자 키를 누르면 됩니다. 자, 아들 자자 이건 아들 자자는 알겠죠, 완전히 그죠? 그 다음에 뭐 한자에 가서는 한자 키를 눌러주면은 자자 나오고 그죠? 여러 가지 기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를 입력하고 싶을 때는 키보드에 한자라는 데 있죠. 그걸 눌러주면은 한자 키를 변환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특수 문자들은 이제 여기 보시면 삽입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삽입 있죠? 삽입. 여기 여러분 사진이 나와서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삽입이 있습니다. 삽입. 이 삽입에다가 삽입을 누르고 삽입 위에 여기 있죠. 메뉴 탭 있죠. 메뉴 탭에다가 삽입 눌러주면은 여러 가지 기호가 여기 보면 오른쪽에 오메가 기호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기호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기호 치면은 여기 많은 기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별표도 그죠? 삽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무슨 전화기 표시도 그죠? 이렇게 삽입할 수 있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특수문자 보면 그죠? 여기 또 많은 기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호에 보면 여기 또 여러 가지 글꼴들이 있죠. 여기 뭐 글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도형기호, 네모기호, 기타기호 그 다음에 상자 그리기 기호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여튼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찾아서 그죠? 필요한 걸 좀 지정되어 있죠. 숫자 형식도 있을 거고 아리안글 보면 아리안글에 여러분들 그 특수문자는 있죠. 그 똑같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문자는 앞에 반드시 삽입에다가 그 삽입 있죠. 여기다가 그 다음에 오메가 기호를 눌러서 기호를 이렇게 설정해서 입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입력 자동화 기능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자, 부수라고 제가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총무부라고 하나 있겠습니다. 총무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제가 총을 합니다. 총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죠? 무브가 뜨죠. 그 다음 엔터 치면 됩니다. 요걸 이제 뭐냐니까 데이터 입력 자동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사용했던 그 글들은 우리가 다시 치면은 안내가 뜹니다. 그 다음에 그게 맞으면은 엔터 쳐서 입력하고 맞지 않으면 계속 글을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데이터 자동화 기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글자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동의대학교 엑셀로 배우는 수학 이렇게 하면 그죠? 글자를 많이 쳐야 된다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제 동의만 치면 그냥 다 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자, 파일에 들어갑니다. 파일에 그 다음에 옵션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언어 교정이라고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자동 고정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만약에 여기에 제가 동의라고 하나 칩니다. 동의를 치면 여기 오른쪽에 뭐냐니까 동의대학교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늘 만약에 그죠? 자주 쓰는 글자가 있으면 자꾸 쓰기 귀찮다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하나 추가를 해냈습니다. 추가를 해놓으면 이제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죠. 여기다가 동의만 치면 그죠? 이렇게 자동적으로 엑셀 변화 수학이 뜨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막 그 문서를 검색하고 할 때 자주 긴 글인데 자주 사용한다 아닙니까? 그럴 때는 자꾸 복사해도 되지만은 그죠? 간단하게 이렇게 앞에 여기 파일에다가 옵션에다가 여기 언어에 들어가셔서 그죠? 자동 고정 옵션에다가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등록해 놓은 거는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등록된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등록해서 그죠? 사용하시면 편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이 되어 있고 자동 채우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자료를 복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김수환이라는 이름을 그죠? 똑같이 적고 싶다니까. 그럼 여기다가 뭐가 됩니까? 여기 보시면 십자가로 바뀌죠. 여기 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화살표가 있으면 이렇게 옮기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옮길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 개 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이거죠?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방향 표시가 될 때는 옮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기퉁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십자가 더하기 표시가 나오죠. 더하기 표시 나오면 이제 복사하는 기능인데 왼쪽 키를 왼쪽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당겨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뭡니까? 똑같은 글자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같은 자료를 복사하고 이럴 때는 그죠? 자꾸 치기면 힘들다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하는 방법이 번호도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을 그죠? 이러면 계속 1이죠. 근데 숫자는 뭐가 됩니까? 여기 오른쪽 보시면 여기에 또 선택하는 기능이 있죠. 예를 들면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누르시면 이 연속적으로 1, 2, 3, 4, 5, 6 해서 이렇게 연속으로 데이터를 또 채우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죠? 하여튼 직관적으로 마우스로 다 된다는 이야기죠. 일단 갖다 놓고 그죠? 갖다 놓고 오른쪽에 플러스 기호는 복사한다는 기호입니다. 복사한다는 기호. 그 다음에 방향 표시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걸 뭐가 됩니까? 옮길 수 있다는 기능이다 하고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마우스를 통해서 그죠? 셀을 이렇게 지정하고 그 다음에 셀을 이렇게 선택할 때 그죠? 셀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방법 그 다음에 자료를 입력할 때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에 이제 그 편집 기능이 있죠. 편집 기능 데이터의 스타일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셀, 행, 열, 그 워크시트를 다루는 방법, 데이터 검토하고 워크시트 이제 어떻게 보호하는 방법, 이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울 내용이 이제 그 수식 쪽은 아직 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차트하고 그림 이런 걸 좀 익히고 그 다음 시간쯤 돼서 그죠? 한 4주 차트에 대해서 그죠? 수식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방식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하셔가지고 그대로 따라 하셔가지고 또 창의적으로 그죠? 생각도 하면서 해보시고 잘 안되는 부분은 그죠?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든지 제 알려준 그 이메일 있죠? 이메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